김주혁의 현대시 백선 묶어 읽기. 이번 시간은 조지훈 시인의 낙화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시인들이 얼마나 섬세한 반응을 가지고 있나를 지금 구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이형기의 낙화라는 시도 감상했습니다. 이형기의 낙화는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인간의 삶에 비유하자면 청춘이나 사랑과 이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대응시킨 시였다면, 조지훈의 낙화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낙화 자체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그 낙화에 대해서 느낀 정서를 표현한 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낙화, 조지훈. 꽃이 지기로 서니 바람을 탓하랴. 주련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여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불거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우리는 보통 어떤 아름다움이 지속되는 아름다움이어도 그것을 쉽게 관찰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늘이 늘상 우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아름답게 떠 있지만 하늘이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찰나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은 보통 우리 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꽃은 피어 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에 걸맞게 꽃이 질 때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나서 꽃이 질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주 보곤 합니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그랬습니다. 탓하랴 그랬으니까 탓할 수 없다는 뜻이죠. 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지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자연의 질서고 섭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하게 되겠다. 그런데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는, 주렴이라는 것은 구슬로 만든 발이에요. 문에 치는 발이 있는데 그 밖에 성긴이라는 것은 듬성듬성하게 뜬 별이 하나둘 쓰러진다고 그래서 이제 별이 하나둘 없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면 시간이 점점 이제 깊은 밤에서 새벽으로 옮겨가는 거지요. 그럴 때 귀쪽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그랬어요. 그 꽃잎이 지는데 어울리는 새의 울음소리를 생각해 보면 뭐 참새, 뭐 비둘기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죠. 원앙, 독수리, 다른 시는 어울리지 않고, 귀쪽도는 되게 어떤 그 귀쪽도 울음 속에서 한의 이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새도 실제로 시인이 산 속에서 경험을 할 때 귀쪽도가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낙화가 지는 것하고 어울리는 어떤 새의 울음소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 산이 다가서다 그랬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좀 고요하고 적막해지지요. 산에도 산 그늘이 지고 어둠이 내리면 마치 산 주변에다가 검은 테두리를 한 것처럼 어두워지면 훨씬 그 사물이 가깝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먼 산이 다가서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이렇게 했는데, 꽃이 지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꽃으로서 생각하면 그게 꽃이 일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고요하고 정숙하고 엄숙한 순간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맞춰서 그 분위기에 맞추는 나의 행동은 촛불을 끄겠다는 뜻입니다. 뭔가 지는 거, 조용하게 마감하는 거하고 불이 밝게 켜져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그 낙화에 조응하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 지는 그림자가 뜰에 어리어, 그런 표현도
꽃들의 그림자가 어린다는 것을 보면 시적 화자는 방 안에 들어와 있죠, 지금. 그리고 그 문은 미닫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창호지로 됐을 겁니다. 그럼 창호지에 꽃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자가 어리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운치 있죠. 그런데 이게 뭐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 안에 앉아 있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꽃잎이 지는 것이 창호지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비치거나 그렇지 않지요. 그림자가 비치려면 밖에서 뭔가 빛이 있어야 되는데 뭐 사실로 치자면 달빛 때문에 그렇게 꽃 지는 실루엣이 어려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화자가 내면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얀 미닫이가 우련불거라 이렇게 하면 달빛이 비쳐서 그림자가 어린다고 그래도 그것은 검은 그림자로 보이지 붉은 꽃잎이 진다고 해서 붉은 그림자가 보이진 않거든요. 붉은색이 보이진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을 화자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꽃은 달려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꽃이 질 때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예전에 경주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진해 말고 경주도 벚꽃이 굉장히 많이 펴 있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 날 제가 어쩌다가 벚꽃이 많이 펴 있는 그 나무 사이를 걸어가게 됐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 꽃잎이 한꺼번에 하늘에서 그렇게 흩날리고 떨어지는데, 제가 태어나서 누린 것 중에서 가장 큰 호사였습니다. 제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달려있는 것 말고도 낙화도 그에 못지않은 아름다움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꽃은 오래 달려있지만 낙화라는 것은 아주 순간적으로 찰나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나무에 달려있는 꽃만 감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되지 떨어지는 꽃잎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것이 정말 아름답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감상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랬더니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노니 그랬어요. 이 사람은 속세에서 떠나서 자연 속에서 묻혀서 사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저하노니, 저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다, 염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 혼자만 보고 싶다 이런 뜻은 아닐 것 같고, 이게 속세하고 가까워지면 또 사람들이 그것을 잘 즐겁게 감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는 산속에 이렇게 고요하고 적막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 아름다움이 훼손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감상하는 것이 방해받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지키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움이다 그런 뜻도 되고요. 또 이렇게 고요히 떨어지는 나뭇잎을 혹은 꽃을 보면서 이렇게 묻혀서 사는 마음이 방해받고 싶지 않다,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꽃이 지는 아름다움을 감상했는데요. 자연의 질서로서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인데, 마지막은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이렇게 하면서 끝났어요. 첫 번째 연이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려 이렇게 하는 여유로운 태도에 비하면 의외의 감정적인 반응이죠. 그것은 아마 꽃잎이 지는 것이 하강의 이미지여서 그 하강의 이미지가 강한 저녁이나 밤, 새벽 이럴 때는 그것이 어울리는데, 아침은 해가 뜨는 상승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 상승의 이미지하고 좀 맞지 않아서 이런 이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는 꽃잎이 지는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고요히 감상하는 묻혀 서서 하는 사람의 평화로운 태도를 나타낸 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주혁이었습니다.